네, 유라 수필교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필의 제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참 중요한 것이 많은데요. 저번 시간에 소재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주제도 이야기했지만, 소재, 주제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흔히들 글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의 제목을 정하는데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그냥 제목을 쓸 때 고민은 물론 하겠지만 조금 더 고심하여 그냥 한 겹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목을 정하면은 훨씬 더 글이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글의 제목을 뭐 깊이 있게 어떤 철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냥 가볍게 그냥 제목을 끌고 오기도 하지만 어떤 글에서는 그 글의 중량만큼 제목도 중량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글은 조금 그런데 제목이 또 글을 덮어줌으로 해서 작품이 더 살아나기도 하고 또는 글은 좋은데 제목이 글을 이렇게 조금 깎아버리는 그런 우리가 제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글을 쓰는 것, 좀 더 나은 제목, 좀 더 합당한 제목을 우리가 쓰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글의 얼굴이다 하는 그런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디에 제목을 붙입니까? 첫째는 이제 인간에게 참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름을 짓습니다. 어,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이름이 뭐 1위가 도윤, 2위가 하준, 뭐 서준 이런 이름들이 있고 여자 이름도 요즘에는 뭐 하윤, 뭐 서윤, 서연, 이런 이름들이 1, 2, 3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그 사람 이름을 들어보면 뭐 어떤 이름에서는 나이도 가늠이 되고 또는 맞이인지 또 막내인지 옛날에 왜 이름들은 아들 놓기 위해서 일부러 지었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들도 생각이 나고 하는데 요즘은 국제화 시대가 돼가지고 또 이름들도 아주 발음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뜻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그런 네이밍을 해준 부모님 이라든지 누가 저렇게 좋은 이름을 붙여줬나, 우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 이름도 그렇지만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더라도 아주 참 재치 있는 간판 보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죠.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음식점 중에서 면 만드는 곳, 그 면발로 이렇게 성불을 거는 그런 음식점 중에서 면사무소 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스파게티 하는 데는 면사무소인데 또 어떤 면사무소냐 하면 이태리 면사무소. 굉장히 상호가 멋있다는 생각을 했고, 빵집 이름도 아주 재치 있는 빵집,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넣어가지고 브래드 빵이잖아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 이렇게 빵집 이름을 아주 재치 넘치는 이런 콩글리시로 지은 그런 이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란 우리가 사람한테 붙으면 평생을 같이 하면서 앞날을 이렇게 윤택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그죠? 그 신생아한테 어울리는 그런 뭐 신체적인 것 아니면 외모적인 것, 뭐 성품적인 것, 운명적인 것 이런
거와 어울리는 예, 맞는 이름을 지어 주려고 어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랑스러워 여길 이름들, 예, 요즘은 물론 개명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지어 주려고 애를 쓰듯이 우리가 간판도 그렇고 하듯이 우리가 글을 쓰면 글 제목, 그죠? 내 글에서 괜찮은 제목을 내가 참 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내가 뿌듯한 일이고, 나중에 그런 제목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을 또 만든다면 책의 표제, 그러니까 책 제목은 또 뭐로 하지라고 우리는 또 행복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관한 이런저런 예, 이야기들을 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물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보고 찾는 게 이름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를 가면 간판 이름, 가장 먼저 보고, 그 간판 이름이 사람어로 치면 사람 이름과 같잖아요. 그래서 선명하고 첫인상이 좋은 이름들, 예.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시장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난과 차별화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가게, 내 직장, 그리고 나의 이력서, 나라는 인물은 남과 다르게 떻게 부각을 시킬까? 그 중에서 이름, 예, 이름이나 제목 짓는 것의 역할은 아주 크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보면서 기업 브랜드, 기업에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브랜드 네이밍, 예. 그래서 아주 브랜드를 관리하는 게 이제 우리가 브랜딩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마케팅은 브랜드 네이밍이죠. 그래서 이름 짓는 것, 이 소비자의 머릿속에 따닥 남도록 이렇게 하는 게 왜 우리 브랜드가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의 답을 가진 브랜드만 이렇게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제목, 책의 예, 제목 잘 지어 놓으면 독자들 머리에 기억이 이렇게 오래 기억이 남아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는 브랜드는 그 신념에 따른 그런 제품 서비스를 만들 것이고요. 또 그 가치를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업, 그 브랜드가 괜찮은 브랜드 있으면 뭐 그게 어떤 나중에 뭐 명품까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만 가지고 우리는 믿고 돈을 지불하고 우리는 예, 그 브랜드의 물건을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 오른쪽 저 위에 스타벅스에 예, 커피가 있죠. 우린 저거 주문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 여러분, 예, 아이스 커피잖아요. 그죠? 예, 아이스 커피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다방에서 저 아이스 커피 주세요 했겠습니까? 예, 아니죠. 냉커피 달라고 했죠. 예. 근데 스타벅스 가서는 절대 냉커피를 안 하죠. 예, 아이스 커피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각인이 많이 돼서 이만큼 변화를 주게 되는 거죠. 밑에 내복도 마찬가지죠. 유니클로에서 이제 히트텍이라는 네이밍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내복 이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예, 뭐 우리가 빨간 내복, 빨간 네이 이런 거 생각이 나듯이 그렇게 뭐 그냥 방한 위주로 입었고 그리고 뭔가 남에게 보이면 좀 부끄럽고 속옷이라는 느낌 이런 느낌인데 히트텍 하면 뭐 이게 굉장히 내복이란 느낌이 안 들어요. 이름만 들면 젊은이들이 입는 옷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세련되게 느껴지고, 뭐 또 조금 뭐 보여도 그렇게 민망스럽지 않게 또 느껴지는 그런 참 이름이 주는 이게 효과라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차를 파는 이렇게 옛날에는 세일즈맨이라든지 영업사원 이랬잖아요. 차 판매업자. 예, 어떻습니까? 요즘은 딜러,
예, 뭐 영맨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회사에 따라서 카매니저 그리고 세일즈 어드바이저 예, 뭐 또 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세일즈 뭐 컨설턴트 이렇게도 하는지 예. 이런 식으로 요즘은 엄청나게 네이밍이 예, 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재밌는 거 하나 더 볼까요? 제목의 존재성과 관련해서 참, 이름으로 우리는 존재를 재정의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뭐,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예,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매일 입는 이렇게 참 입고 외출할 수 있는 이런 옷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 데일리 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데일리룩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인터넷에서 데일리룩 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막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딱 뜹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입말을 벌써 이렇게 어떤 회사에서는 브랜드로 정해버린 거죠. 데일리룩이라는 브랜드가 생긴 겁니다. 참 굉장히 기업이 발 빠르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 누가 먼저 좋은 제목을 예, 짓느냐 이것은 뭐 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예, 서로 좋은 제목을 쓰려고 보이지 않는 이렇게 눈치 경쟁을 이렇게 왜 문우들을 보면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런 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뭐 근간에 예, 인기가 있는 트롯맨들이잖아요. 트롯맨들. 근데 트롯맨 이런 말도 물론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예, 프로그램에서 최종 승리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고는 뭐 이렇게 물론 가수지만 가수 누구 가수 이렇게 잘 안 불러요. 그냥 트롯맨 예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브랜드가 되어버렸고 이름이 되어버렸고 예 제목이 되어버렸고 이 사람들의 어떤 존재성을 이렇게 재정의하게 되어버렸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트롯맨, 예, 어떤 서사가 생겨나 버렸고, 그래서 참, 이름 트롯맨, 이 뭐 세잔대에 어마어마하게 이 이름이 거느리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예,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잘 아는 정말로 인기도 따라올 것이고요. 예, 뭐, 그러니까 돈, 그죠? 예, 금전도 따라올 것이고, 뭐, 참, 뭐 행복도 따라올 것이고 또 괴로움도 따라올 것이고 그 브랜드가 이끌고 오는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서사들이 제목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번 인식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위스의 언어학자죠. 예, 소시러라는 이 유명한 이 언어학자가 이론을 내세운 예, 언어 체계와 발설 이론이 있죠. 예, 그것이 랑거와 파롤인데 우리 다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랑그는 뭐냐 하면 어느 체계인데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변하지가 않는 딱 사람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사전적인 뭐 단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호등의 파란색은 색깔이 어떻다 하는 거 그죠? 예. 빨간색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뭐 해처럼 예, 강렬하게 태양을 닮은 색깔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랑그가 됩니다. 그리고 빠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발설하지만 개개인에 따라서 또 내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랑그는 아까 사회적이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언어 체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빠롤은 인간이 이렇게 발설을 하게 되고 발설하는 자 개개인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랑그로 빨간색, 예, 빨간 신호등이라는, 예, 그런 글자가 있다고 하면, 랑그는, 예, 뭐, 태양과 같은 빛을 내는, 색으로 만들어진 신호등. 이걸 하면, 빠로는 어떻습니까? 빨간 신호등. 이렇게, 글자가 있다면, 건너가면 안 됨. 이걸로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빠롤은.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을까요? 먹구름이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먹구름 하면은 예, 그 하늘에 뭐 구름장이 시커멓게 두꺼워지는 뭐 그런 형태라든지 이게 먹구름이잖아요. 근데 빠롤은 뭐냐면 먹구름 하면 아, 갑자기 내한테 뭐 또 누구한테 우리한테 불길한 어떤 예감 이걸로 인식을 하는 게 먹구름이거든요. 그래서 빠롤은 그렇게도 인식을 하고 먹구름 하면 아, 비, 소나기 이걸로도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라든지 해석이 달라지죠, 빠롤은.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랑그와 빠롤 중에서 어느 것을 연구하겠습니까? 당연히 랑그를 연구합니다. 그죠? 예, 랑그를 물론 빠롤도 연구하지만 랑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어느 학자라면, 자, 글을 쓰는, 사람들, 예, 글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랑것보다 빠르골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고 그런 우리가 빠롤적인 저기 단어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적어놓고 그 글자 속에 작가들이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독자에게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도 우리가 랑거 체제로 그냥 딱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그 제목을 하나 딱 놔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된다면 빠롤식으로 예, 이면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랑그는 표면적인 그냥 예, 단어라면 빠롤은 이면적 해석이 예,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 제목을 한번 지어보면 좋겠습니다.